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저희 구성남 생활권역별로 좀 아파트 단위로 좀 구체적으로 입지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이 구성남의 지도인데요. 위쪽으로는 강남구, 송파구, 위례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판교, 분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강남구와 판교, 분당을 이어주는 이 수인 분당선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 송파구와 위례신도시를 이어주는 이 8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8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남시 수정구가 위쪽에 위치해 있고 이 8호선 라인 위쪽으로는 성남시 중원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남시 구성남을 볼 때는 이 단대 오거리역 8호선 단대 오거리역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구성남이 60, 70년대에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택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대 오거리역 인근으로 해서 대규모 재개발 단지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동, 신흥동, 산성동, 금강동의 재개발 구역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함께해서 단대동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구성남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지용도를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함께 지용도를 보면서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이 구성남의 지용도인데요. 이 초록 색깔에 가까울수록 이 지대가 높고 연한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이 평지에 가까운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역, 수인분당선 태평역 오른쪽을 보시면 연한 노란색 평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쪽에 상권이 발달해 있고 모란역 인근도 평지가 발달돼 있어서 이 상권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 라인 단대 오거리역까지도 이 평지가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 때문에 이 구성남이 가로로 길게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록 색깔 그리고 진한 노란 색깔, 주황 색깔 지역에 주요 주거지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신흥동과 산성동, 그리고 금강동, 중앙동 일부를 보시면 상당히 지대가 높은 곳에 뒤에서 주거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적 편집도를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발전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역 오른쪽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모란역 아래쪽으로 해서도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 라인을 따라서 길게 상업지역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좀 아쉽긴 하죠. 맞습니다. 네, 이걸 보니까 확 더 드러나긴 드러난다. 네. 그리고 이제 도심의 크기보다 상업지역이 너무 많아서 이게 또 장점이기도 한데 그게 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좀 이어서 좀 동별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동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동, 산성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면 산성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단지인데요. 이거죠.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20년식으로 4,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이 단지가 가장 큰 장점은 산성역으로 바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데요. 다만 4,000세대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산성역과 가까운 곳이 상대적으로 선호도와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고 산성역과 거리가 멀수록 가격과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도보로 걸어보면 이 산성역까지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고지대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성역과 더 가깝다는 것이 상당히 큰 메리트로 이제 작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산성역 자이푸르지오가 올해 10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이 단지 또한 4,774세대로 상당히 대규모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신흥 2구역이 재개발된 단지인데요. 이 단지들이 크다 보니까 단지별로 초등학교도 다르게 배정을 받습니다. 1, 2단지 같은 경우는 희망대초에 배정을 받고 3, 4단지 같은 경우는 성남북초에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에 희망대공원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희망대공원을 따라서 단대 오거리역까지 조망뷰가 영구조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1, 2, 3단지에서 조망뷰가 나오는 곳이 가장 선호하는 동입니다. 그리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이마트, 성남무료원 상권을 이용하기에 좀 더 용이한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 8호선 라인들이 도보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지만
1km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도보로 그냥 걷기에는 상당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대 오거리역 바로 앞에 법원이 28년에 이전 예정인데요. 이것 또한 법원이 들어오고 나면 상당히 입지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신흥 3구역과 신흥 1구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아직은 조합 설립 단계나 추진위원회 단계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두 구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앞쪽에 신흥역, 술진역 상권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역세권과 상당히 가깝다는 것, 그리고 위쪽에 이마트 성남시 의료원을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 여기 4단지가 역에서 제일 가까운데 이게 임대라서 좀 아쉽긴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1단지 초등학교 가까운 거 좋은데 여기서 너무 멀어지니까 이것도 좀 아쉽고, 네, 그래서 다 가진 동호수가 조금 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괜찮은 것들은 또 20평대가 또 좀 깔려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희망대공원 뷰가 나오는 거는 네. 그건 저도 너무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또 네. 단대 오거리에서 아직 여기 좀 정비가 좀 안 돼서 좀 막 느낌이 이상한데 요쪽 라인들은 그래도 공원처럼 조금 예쁘게 좀 만들어 놔가지고 잔디를 쫙 깔아놔서 오르막이 되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법원까지 나중에 정비가 다 되고 나면 훨씬 더 여기 느낌이 살아나겠다.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확실히 들기는 하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단대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대동은 이 구성남에서 몇 안 되는 평지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데요. 바로 성남 단대 푸르지오입니다. 이 성남 단대 푸르지오는 신축 재개발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던 아파트 단지인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지에 단지가 위치해 있고 남한상성 입구역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역을 이용하는 편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근에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병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 것도 상당히 장점입니다. 학교는 단대초로 이제 배정을 받고요. 평형은 25평에서 49평까지 평형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여기도 약간 오르막이긴 하던데. 네, 단지 맞습니다. 내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지대가 높기 때문에 네. 성남 단대 푸르지오를 사람들이 더욱 선호합니다. 옛날 단지 앞에 가니까 앞에 애들 와가지고 그 편의점 앞에서 막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사 먹던 거 있나요? 기억나긴 하네요. 네. 다음은 이제 중앙동입니다. 중앙동도 이 구성남에서 몇 안 되는 평지 지역에 속하는데요. 야, 다만 이 중앙 힐스테이트 1, 2차까지 올라오면 약간의 언덕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남에서는 이 정도면 평지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중앙동은 신흥역 인근과 단대 오거리역 생활권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중앙 힐스테이트 1, 2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힐스테이트 1, 2차 같은 경우에는 12년식, 14년식으로 총 합치면 약 1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단지인데요. 이 중앙 힐스테이트가 앞에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입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실거주자의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실거주자 만족도가 이전에 높긴 하였지만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입주함으로써 더욱 실거주자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이 도안중 1구역이 현재 지금 철거 중인데요. 이 철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원래 있던 여러 가지 유흥상권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중앙 힐스테이트 1, 2차 주거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성남 제1초를 배정을 받고요. 23평에서 46평 중대형까지 평형대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성남 중 1구역이 재개발된 단지로 1단지부터 총 4단지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지도를 보시면 가로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단지는 1단지입니다.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도안중 2구역이나 노후화가 된 주택단지랑 밀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고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 힐스테이트 1, 2차와 어우러져서 상당히 대규모 단지가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는 성남 제1초로 배정을 받고요. 신흥역까지 거리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평형대는 21평부터 33평대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 초중고 밀집 지역이 있어서
작게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힐스테이트 1, 2차 그리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의 실거주자들이 만족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도안중 1구역이 현재 철거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효성 해링턴 브랜드로 2000세대에 가까운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평형대는 25평부터 펜트하우스 56평까지 평형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단대 오거리역 생활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동 롯데캐슬의 경우 단대 오거리역 생활권에 있는 이 중동 롯데캐슬 아파트의 경우 오른쪽에 단대 오거리역 생활상권을 이용하기 용이하고 이 단대 오거리역까지 도보로 아주 짧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언덕이 약간 있지만 중동 롯데캐슬 또한 이 정도면 구성남에서 평지다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평형대는 25평부터 44평까지 형성되어 있고 뒤쪽에 해오름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실거주자의 만족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이 도안 2구역인데요.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로서 도안 중 2구역이 아직 유흥상권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큰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강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지만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단지가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입니다. 그랑매종 이거 무슨 어디 옛날에 무슨 만화에 보면은 그랑매종 항상 그런 거 뭐죠? 맞습니다. 그거 뭐죠?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저 그거 생각나요. 이렇게 뭐 별 그리면서. 네. 네. 이름이 상당히 이제 특이한데요. 작년에 입주한 약 5,000세대 규모의 상당히 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네. 이 금강 1구역이 재개발한 구역인데요. 1단지부터 총 6단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남초로 배정을 받고요. 2, 3, 5, 6단지 같은 경우에 금상초, 4단지만 이 하원초로 배정을 받습니다. 이 앞쪽에 단대 오거리 생활상권을 이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1단지가 상당히 거주 만족도가 높고요. 게다가 단대 오거리역까지 거리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6개의 단지 중에 1단지가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 5,000세대 규모의 각 6개의 단지가 지대 차이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약간은 다른 아파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상당히 넓은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 자체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상당히 심해서 약간은 1단지와 2단지 이 라인을 따라서 단절된 느낌이 심하고요. 각 6단지, 4단지 또한 1단지와 상당히 단절된 느낌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이 단대 오거리역까지 실질적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4단지 한 절반 왼쪽 정도 수준이고요. 4단지 끝자락과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버스로 이 단대 오거리역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단지만 살아남는 그런 입지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1단지는 다 가졌다, 그렇죠? 초등학교에 그나마 좀 가깝고 평지. 단대 오거리 생활상도 사실 너무 잘 돼 있는데 그것도 다 누릴 수 있고. 네. 1단지가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단지고 현재 매물도 거의 잠겨서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 상대원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원동에서는 상대 2구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상대 2구역이 현재 지금 이주 중에 있습니다. 이 편의 세상 브랜드가 5,000세대 규모로 들어올 예정이고 20평대부터 41평까지 평형대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단대 오거리역과 가까운 쪽이 1단지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 밑이 2단지로 구성이 돼서 만약 이 상대 2구역이 이 편한 세상 브랜드가 들어온다면 1단지가 선호도가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여기를 걸어보면 이 단대 오거리역에서 상대원 2구역까지 도착하는 길이 상당히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1단지까지만 도보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산업단지가 있고 이쪽으로는 판교 분당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판교 일자리로 이동하는 실거주자들이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동입니다. 사실 은행동 같은 경우 은행 주공이 현재 사업 시행 인가로 재건축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남한상선 자이 아이파크 3,000 약 2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은행중공 같은 경우에는 은행초와 은행중을 끼고 있는 초중품화 아파트인데요. 하지만 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단점과 실질적인 메인 상권이 되는 거리와 좀 거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상품성 있게 들어온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은행 현대 같은 경우에도 남한상성 입구역과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실거주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요. 가격도 이 구성남 쪽에서 저렴한 폭에 속하고 30평대 단일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거주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중부초가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더욱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이곳에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 성남중앙병원이 위치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동별로 우리 다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뭐 다 보겠다고 볼 수 있네요. 근데 가보면 진짜 단대 오거리 생활 상권이 제일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늑하긴 하더라고요. 나머지 상권들은 네. 너무 유흥이랑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네, 좀 맞습니다.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단대 오거리 중심으로 도시가 조금 많이 바뀌겠구나. 그런 것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랭고님, 네. 제가 이렇게 동별로 아파트 네. 단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랭고님이 만약에 실거주자라면 네, 어디에 가장 살고 싶으신지 원픽 하나만 아, 골라주시겠어요? 네. 일단 은행동은 안 될 것 같고요. 제일 머니까 죄송하지만 단대 오거리도 저기 오르막길로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금강동도 아까 1단지를 제외하고는 안 되잖아요. 네. 1단지는 일단 후보자 중에 하나 일단 키핑. 그 다음에 중앙동에서 도안중 1구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상복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쾌적성이 떨어질 거예요. 높이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건폐율도 좀 그렇고 특히 용적률을 많이 쓸 거거든요. 네. 거의 한 500% 가까이 쓸 것 같은데 그게 장점이자 또 큰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저기 수원에 있는 그 화서역 푸르지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도 약간 좀 빼곡하게 지어놓은 게 있어서 그게 또 장점이자 단점인데 네. 제 와이프는 주상복합을 좋아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또 좋아하는 건 아니고 해서 저 친구도 후보군에 들어갈 것 같고요. 산성 포레스티아 저 친구 딱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세 개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편한 세상 저 1단지보다는 대규모 평탄한 작업을 잘 해놓은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전 낫다고 보고요. 더 역세권에다가 이게 되게 평지로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 아까 그 도안중 1구역 중에 보면 알 것 같은데 얘는 아직 좀 이제 철거 단계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저는 원픽을 일단은 산성역 포레스티아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이 친구가 1등 자리를 웬만하면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구성남에 대해서 구석구석 알아봤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지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전국 콕콕으로 또 입지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까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